네,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안입니다. 오늘은 10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미 특검이 아시다시피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이 대선을 뒤집으려고 한 거, 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새로운 에비덴스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면서,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1월 6일 트럼프가 부통령이 펜스 있지 않습니까? 이 부통령 펜스한테 이 대선 결과를 뒤집어라, 절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네요. 압력을 넣게 되면서 이 부통령 이 펜스는 그 당시에 내가 아무리 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권한의 이제 밖의 일이다.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다시 말해가지고 이 펜스한테 압력을 엄청나게 넣었다고 해요. 이 대선을 뒤집으라고. 분명히 그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. 그런데 이제 펜스는 이제 자신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다 보니까 그렇게 안 했거든요. 그러면서 미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사적인 행위이다. 이거는 공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이제 트럼프가 사적으로 생각을 하고, 그리고 트럼프가 사적으로 이 펜스 부통령한테 그렇게 압력을 넣은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사유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 미 특검에서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미국의 뭐 대법관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보수파들이 어마무시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면책 특권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하지만 미 특검은 이거는 면책 특권에서 제외가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이런 뭐 수많은 증거들, 에비덴스들을 이렇게 또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당연하겠죠.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편을 들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면책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트럼프의 말을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,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그 당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문에 이 펜스 부통령한테도 이렇게 또 압력을 넣고,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를 한 그런 정황이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, 트럼프가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트럼프 이제 측근들이나 펜스가 이거는 뭐 이제 늦었다. 이제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, 트럼프가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2024년도까지는 너무나 멀다. 빨리 뒤집어가지고 내가 이 대통령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2024년도에 그때 다시 나와가지고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치른다고 하면은 너무나 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자신은 계속해가지고 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이어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금 딱 이 상황이지 않았었습니까? 이 상황이었는데,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두로는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 이 나라 자체가 좀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죠. 이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될 뻔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미 특검에서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만들어 둔다고 하면, 이런 사례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면책 특권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례를 만들어 둔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앞으로 이 대통령들은 이제 다들 나와가지고 이 대선에 대해 가지고 이 대선 결과에 대해 가지고 불복을 하면서 계속 대선 뒤집기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? 만약에 이 트럼프가 이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, 이 대선을 이제 뒤집으려고 한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미국의 미래는 좀 암담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
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 특검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트럼프를 이 죄를 이렇게 또 받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이런 뭐 기소권들이나 지금 뭐 죄가 굉장히 많거든요. 트럼프가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올해 대선에서 꼭 대통령이 되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야지만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또 다시 뭐 면책 뭐 그런 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죄들을 없애버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내 대통령에 이렇게 또 뽑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이 벌금들이면 그리고 분명히 좀 더 심한 죄에 대한 이제 판결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철컹철컹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제발 좀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어저께 이 이란이 미사일을 한 200여 발 정도 이렇게 또 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수많은 이 미사일들을 거의 다 요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너는 딱 기다려라. 내가 분명히 미사일 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미사일 쐈지? 딱 기다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레바논에 있는 이 헤즈볼라랑 좀 이제 막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지금 이 레바논 이 베이루트 있지 않습니까? 수도 중심부까지 지금 포격을 이렇게 또 날리고 있다.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랑 이렇게 또 싸우면서 뭐 간간히 이렇게 또 싸우기는 싸웠는데 그런데 이런 뭐 베이루트 수도까지는 공격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. 중심부까지. 그런데 이번에는 중심부까지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레드라인을 계속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런데 이란도 먼저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또 명분을 삼고 지금 이 헤즈볼라를 더 이렇게 또 세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레바논이 베이루트 이 공격뿐만이 아니라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? 하마스 무장조직 가자지구에다가도 어마무시한 공격을 계속 이렇게 해댔다고 합니다. 뭐 공습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뭐 폭격 같은 거 이렇게 또 날려가지고 가자지구에서도 어제 한 100여 명 가량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전선 있지 않습니까?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과의 이 전선 그리고 헤즈볼라와의 이 전선 이렇게 또 두 개의 커다란 전선을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.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힘든 거거든요. 전선이 두 개나 이렇게 더 크게 있다라는 것은 힘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잘 싸워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을 위해 가지고 계속 계획을 해왔던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공격하기 바로 전에 18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뭐 무전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심어두고 뭐 첩보원 같은 거 이렇게 또 심어두고 그리고 어디에 이제 누가 있는지 잘 이렇게 또 파악을 해가지고 헤즈볼라 공격을 하자마자 수뇌부들 다 이렇게 또 제거를 하고 그리고 무전기에 이렇게 또 터트려가지고 연락망 같은 거 이제 다 무력화시키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엄청난 계획을 이 전쟁에 대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수년 동안 10몇 년 동안 계속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이때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두 전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 이렇게 또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지금 이 레바논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지금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소탕을 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도 지금 전사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.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스라엘 지상군이 이 레바논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한 8명 정도의 전사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자지구에다가 이렇게 또 포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레바논에다가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에어스트라이크, 이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으면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이 중간에다가도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지상전도 들어가고 있고 뭐 공습도 이렇게 또 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바논을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런 계속된 이제 공격 때문에 완전히 뭐 나잇메어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
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에 이어가지고 헤즈볼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가지고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단단히 벼르고 지금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, 지금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이렇게 또 레바논 이 사우스 쪽에다가 이 레바논 남쪽에다가 이렇게 또 들여보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레바논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도망가라, 이바큐에이트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우리 지상군이 들어가고 우리 공수 계속 이렇게 또 때리면서 이 헤즈볼라를 우리들은 이제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. 우리는 레바논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. 우리는 무장단체 이 헤즈볼라를 없애버리기 위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. 그리고 우리들은 헤즈볼라만 골라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다. 타겟리드 어타크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명분, 이 싸우는 데 있어서 이제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? 그래야지만 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같은 거 안 받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그 명분을 계속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들이 공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제 헤즈볼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레바논 시민들, 선량한 시민들이랑은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. 우리들은 오로지 헤즈볼라만 이제 소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. 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미사일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쏘지 않았습니까?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란에다가 지금 포격을 이렇게 또 하고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려고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. 지금 이스라엘, 이란 일촉즉발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어제 이태리에서 이 G7 긴급 소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 긴급 소집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중동에서 지금 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의논을 나눠봤다고 합니다. 나눠보니까 G7에서는 절대로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이 핵시설들에 대해 가지고 타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 G7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. 절대로 이란에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말아라. 우리는 절대로 반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핵시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말아라 얘기는 했지만,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 보복 공격을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열어뒀다고 하네요. 핵시설만 이 공격을 하지 말라고 했지,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는 것은 좀 이제 열어놨다고 합니다. 열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 측이랑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스라엘은 이 이란에 있는 이 석유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석유 시설들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석유 시설들을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만약에 석유 시설이 이렇게 또 폭파가 되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. 지금도 막 오르고 있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하지만 핵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소리죠. 만약에 이 핵시설에 이제 공격이 들어가가지고 이 방사능 같은 거 유출이 되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이란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,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동 문제가 가장 큰 국제적인 이슈로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, 이 네타냐후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, 과연 이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네타냐후로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하마스 무장주제 가자지구 완전히 제거해버리고, 그리고 헤즈볼라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, 그리고 이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타격을 해가지고 이란도 이 세력을 좀 많이 약하게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 이 네타냐후의 이 이스라엘의 작전이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작전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New Order, 새로운 질서, 이 작전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고 하거든요. 다시 말해가지고 이 중동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중동을
완전히 이제 휘어 잡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간에 계속해가지고 중동에 대한 뉴스는 이제 가장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 허리케인에 대한 뉴스가 또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이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허리케인 헬렌 때문에 지금까지 사망한 자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189명이나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허리케인 헬렌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160 몇 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, 그런데 벌써 또 2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189명의 이렇게 또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서, 그러면서 이 실종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. 수백 명이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망자들의 수는 이 복구 과정을 이렇게 또 거쳐가면서 더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이 허리케인의 피해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케인 헬렌의 이 피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아시지 않습니까? 2005년도에 어마무시하게 심하게 일어났었던 엄청난 이 인명피해를 냈었던 이 허리케인 이제 카트리나 이후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그런 허리케인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 헬렌이 과연 데들리스트 허리케인들 중에 몇 번째 순위인지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, 그러면서 이제 1위는 당연히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한다고 합니다. 2005년도에 일어났었던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이제 수를 본다고 하면은 1392명이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순위를 본다고 하면은 허리케인 헬렌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이제 189명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한 5위쯤에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. 미 역사상 이제 가장 이 데들리스트 이 허리케인들 중에 5위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, 그런데 지금 이 사망자들의 수가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순위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4위가 이 허리케인 샌디, 2012년도에 일어났었던 219명의 이 사망자를 낸 이 허리케인 샌디라고 하는데, 이 허리케인 헬레인이 이 219명의 사망자 이상을 이렇게 또 낸다고 하면은 순위를 계속 이렇게 또 갈아치우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얼마 전에 일어난 이 허리케인 헬레인 때문에 남동부 쪽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의 이제 부인 멜라니아 있지 않습니까? 멜라니아 트럼프가 어제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트럼프가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이 전국적인 이 낙태 금지는 나는 그것을 이제 반대한다, 비토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오늘은 멜라니아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여성들이 가져야 하는 낙태권 그 권리에 대해서는 나는 철저히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또 딸리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카멀라 해리스한테 이렇게 또 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 여성의 표를 더 얻기 위해서는 이 낙태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줘야지만 트럼프 여성 지지자들의 이제 수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멜라니아까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나는 미국에 있는 이 여성들이 가져야 하는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나는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. 라는 그런 소리죠. 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웃긴 게 지금 이렇게 미국의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이슈가 나온 게 바로 이 트럼프 때문이거든요.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뺏어서게 된 것이거든요. 로데웨이드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뒤집히게 되면서 이 미국에 있는 이 여성들이 낙태 금지가 이렇게 또 된 그런 이제 주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내셔널리 낙태 금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? 이거는 뭐 분명히 트럼프 때문에 나온 그런 이슈인데, 그런데 그 이슈를 덮으려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다 거짓말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지가 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해.
아주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니는 트럼프랑 이 트럼프 부부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아니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말로만 그냥 이제 표만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트럼프 부부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멜라니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CNN에서 이 멜라니아 여사랑 이렇게 인터뷰 좀 하려고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인터뷰 요청을 이렇게 또 하니까 멜라니아가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이 멜라니아의 북 퍼블리셔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멜라니아랑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25만 달러를 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CNN에서 그냥 인터뷰만 하려고 했는데 돈을 25만 달러 달라고 했대요.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돈이 궁핍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인터뷰 그냥 뭐 하루가 나가서 그냥 이 인터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은 25만 달러를 내라. 이 트럼프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이 멜라니아한테 좀 이제 용돈 좀 줘야 하지 않을까? 용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용돈 벌려고 뭐 책 쓰면서 25만 달러 내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나는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2022년도부터 이 구구파 쪽에다가 이 공화당에다가 계속해가지고 기부를 해왔었던 그런 사실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2022년도부터 공화당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또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쓴 돈만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5천만 달러 정도나 썼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예전에 이 론 디센티스,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로 나왔었던 이 론 디센티스 있지 않습니까? 이 디센티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후원금을 1,000만 달러를 한 번에 이렇게 또 내는 등 이 공화당에 충실한 이런 후원자였다고 한다고 하네요. 2022년도부터 말이죠.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나왔지만 그런데 알고 본다고 하면은 2022년도부터 공화당을 계속 이렇게 또 지지를 해온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 2022년도로 본다고 하면은 딱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이지 않습니까? 그때가 막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불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뭐 최고 부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때이거든요.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전 세계 최고 부자이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평민이 아니지 일반인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나한테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그런 이제 정당에다가 돈을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공화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후원금을 이렇게 또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를 절대로 지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. 그냥 평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억만장자,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억만장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뭐 그냥 뭐 재산이 뭐 100만 달러 언저리 있고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. 절대 자신한테는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억만장자들한테만 좋은 그런 이 정책을 이렇게 또 하는데 미국에 살면서 그냥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이제 뽑을 이유는 전혀 없지 않나. 그냥 이렇게 억만장자들만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닐까.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지난 9월 달에 얼마만큼의 이 정치 후원금을 모았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1,600만 달러의 이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모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것은 이 거의 대부분 소액 지지자들이 후원을 한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뭐 확인할 길이 없죠. 트럼프를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큰 손들이 많이 이렇게 더 도와주거든요. 많이 도와주는데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 정치 후원금을 모으려고 이제 파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는 10만 달러짜리 시계도 이렇게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?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트럼프 로고가 새겨진 그 10만 달러 금시계를 누가 사겠습니까? 평민이면 사겠냐고요. 억만장자들만 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난 9월 달에 1억 6천만 달러의 이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카말라 헬스 정치 후원금 모은 것보다
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네, 대략 한 뭐 40몇 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. 절반도 되지 않는 정치 후원금을 지난달에 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네,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이 이 정치 후원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카말라 해리스 측에다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 측이 이렇게 또 모으고 있는 그 정치 후원금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액 기부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카말라 해리스가 진짜로 훨씬 더 많은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또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카말라 해리스 어드바이저들이 이 머슬림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머슬림들을 이렇게 또 만나봤다고 합니다. 만나 보니까 아랍 리더들은 지금 현재 현 정부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무래도 지금 이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한테 지금 뭐 줘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무기들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또 줘 터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아랍 아메리칸들은 지금 현 정부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랍 아메리칸들의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이 카밀라 해리스보다는 지금 트럼프 쪽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랍 아메리칸들은 이 민주당을 더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민족이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 정부를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 무전적 공격을 하고 있고 뭐 헤즈볼라 이렇게 또 공격하고 있으면서 무기들은 다 미제 무기들을 이렇게 또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망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 이 전쟁이 이렇게 또 내버려 두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민주당에서 지금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또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공화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를 안 할까요? 당연히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미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미국은 이 굉장히 대부분의 자금들이 유대인들의 자금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어떤 정당이 나오더라도 말이죠. 그러면서 이 카밀라 해리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카밀라 해리스는 어제 조지아주를 이렇게 또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허리케인 헬렌이 이렇게 또 지나간 뒤에 이 조지아주가 좀 이제 많은 피해를 이렇게 또 당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주가 얼마만큼 이렇게 또 피해를 당했는지 이렇게 또 보려고 이렇게 또 갔다고 하면서 이 카밀라 해리스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우리 미국 이 정부에서 계속해가지고 구호 협력을 계속 이렇게 또 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이제 부통령이지 않습니까?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재난 지역에 가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또 피해가 있는지 잘 보고 얼마만큼 이렇게 또 도와줘야 하는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카밀라 해리스는 이렇게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이렇게 또 방문을 할 예정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허리케인 헬렌 때문에 지금 뭐 동남부가 난리가 났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허리케인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구온난화, 이 기후변화 때문이거든요.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잘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이렇게 또 짜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대선을 이렇게 또 달려가고 있으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? 한 달을 이렇게 또 남겨둔 상태에서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국적인 이 지지율은 지금 현재 카밀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2%포인트 차로 지금 따돌리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얼마 전에는 뭐 4%니 뭐 6%니 뭐 그랬는데 좀 많이 이렇게 또 따라잡힌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통령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카밀라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많이 쫓아왔습니다. 많이 쫓아오다 보니까 카밀라 해리스의 지지율은 대략 한 50%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48%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 설문조사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경합주들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? 이 경합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비슷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주들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진짜 박빙입니다. 박빙이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 투표권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꼭 가셔가지고 투표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. 저도
꼭 가가지고 투표를 할 것이고요. 저번에도 했고 저저번에도 했는데 요번에도 꼭 나가가지고 투표를 할 것이고요. 그러면서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부통령 후보들끼리 간의 이 TV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? 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봤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한 4,300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리고 이것은 저번 대선 때 2020년도 이 대선 때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25% 정도 시청률이 덜 나왔다. 더가 아니라 덜 나왔대요. 더 인기가 별로 없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원래 이 부통령 후보들끼리 간의 TV 토론회는 원래 좀 인기가 없어요. 인기도 없고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. 뭐 조금 영향을 주기는 주는데 어쨌든 간에 저번 대선이랑 비교를 해서는 한 25% 정도 시청률이 덜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또 살고 계신 분들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지금, 이 미국 이제 서부로 본다고 하면은 엄청난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것은 아마도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이다.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밤에는 좀 서늘하거든요. 지금 이제 가을이거든요. 가을이다 보니까 밤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서늘한데 그런데 낮에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덥습니다. 햇빛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내리쬐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더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어제 이 온도를 본다고 하면은 뭐 라스베가스, 피닉스는 다 100도가 넘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LA 근처 이 벌뱅크에서도 이제 90도가 다 넘는 그런 온도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. 아니 지금 이제 가을이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더운 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항상 이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인디언 서머라고도 하죠.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많이 이렇게 또 알고 계실 텐데 인디언 서머라고 해가지고 이제 10월달쯤에 좀 이제 늦게 이렇게 더울 때가 있거든요. 아마도 지금이 인디언 서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긴 것 같아요. 지금 일주일 넘도록 낮에 너무나 덥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고요. 그러면서 이 멕시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어제 멕시코에서 이 이민자들이 탄 어느 이제 트럭이 있었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제 불법 이민자들인가 봐요. 이 불법 이민자들이 탄 이 트럭 뒤에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.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검문소를 이렇게 또 지나게 되면서 이 검문소를 좀 막 지나갔나 봐요. 지나가다 보니까 멕시코 군인들이 이 차량에다가 대고 이제 발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왜 발포를 이렇게 또 했냐면은 이 차량, 이 트럭이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또 터졌대요. 뭐가 이렇게 또 터져가지고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나? 아니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? 라고 하면서 이제 총을 막 쏴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여기 이 트럭에 있었던 이민자들, 뭐 이집트 사람들, 뭐 인도 사람들, 뭐 네팔 사람들, 뭐 불법 이민자들인 것 같은데 한 33명이 트럭 뒤에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총을 이렇게 또 쏘게 되면서 6명의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33명 중에 6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많이 좀 안타까운 운명을 이렇게 또 달리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밖에도 한 10몇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해가지고 뭐 생명에는 이상은 없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6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 트럭에 이렇게 또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태워가지고 이 미국 국경으로 가다가 검문소를 그냥 지나치다가 이런 봉변을 이렇게 또 당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좀 이제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.4% 정도 그리고 이 S&P 500은 마이너스 0.1%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만 플러스 0.1% 정도
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좀 엄청난 커다란 위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 미국에서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.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이렇게 또 혼조세를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이 서비스 섹터에 이제 PMI 지수가 나왔거든요. Purchasing Manager Index 이게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서비스 부분에서의 이 PMI 지수는 54.9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보다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면서 1년 반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고 합니다. 전만치보다 더 이렇게 또 더 좋게 나오고 저번 달보다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경제는 이제 여전히 견조하다, 여전히 이제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가고 있으면서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또 지탱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 보니까 소프트 랜딩에 당연히 이렇게 또 가능할 것 같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잘레스 클램 있지 않습니까?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이제 소폭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. 소폭 오르기는 올랐지만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고용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은 고용치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인플레이션은 잘 잡혀가고 있고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은 소프트 랜딩을 위한 그 모든 팩터들을 잘 이렇게 또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애플 아이폰 SE 있지 않습니까? 애플 그냥 아이폰은 좀 이제 비싸지 않습니까? 비싼데 이 애플 SE라고 해가지고 좀 싼 버전이 있거든요. 싼 버전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팔고 있는 이 아이폰 SE는 3세대 버전인데 이 4세대 버전이 아마도 내년 초에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초에 나올 이 아이폰 SE4는 아마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나온 이 아이폰 SE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폰 SE2나 3는 똑같이 생겼거든요.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있는 칩만 굉장히 좋은 것들로만 이렇게 또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년 초에 나올 이 아이폰 SE4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최근에 나온 이런 이 너치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? 이 노치 디자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운 폰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또 낼 것이다.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넣어줄 것이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이 싸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스마트폰들의 이제 보급형 이 기기들에서도 이제 많은 판매를 이렇게 또 내놓으려고 이 아이폰이 이렇게 또 전략적으로 아마도 이제 내년 초에 이렇게 또 내놓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의 수장 이 젠슨 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이 AI 칩, 이 블랙웰이라고 하는 이 AI 칩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생산을 시작을 했대요. 생산을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블랙웰 이 AI 칩의 수요가 어마무시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마도 지금 이 AI의 붐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AI 칩이 빨리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? 성능이 좋고 그런 것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가장 성능이 좋은 이 AI 칩은 바로 이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이 칩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웰 칩 이 수요가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블랙웰 칩의 가격은 하나당 뭐 3만 달러, 4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찼대요. 뭐 생산을 하는 대로 다 이렇게 또 팔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매출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아마존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헐리데이 시즌이지 않습니까? 이제 연말 이 헐리데이 시즌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25만 명 정도를 더 이렇게 또 하이어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마도 이 임시직들을 이렇게 또 25만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하이어를 하게 되면서 이 헐리데이 시즌을 이렇게 또 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이 정도의 이 하이어링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슷한 이 헐리데이 시즌에 매출을 이렇게 또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시 말해서 이 미국의 경제는 작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X 있지 않습니까? 트위터 이 일론 머스크 X에 대한
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일론 머스크가 이 X, 이 트위터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? 인수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X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X의 가치는 단 20%밖에 되지 않는다. 80%가 폭락을 했다.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X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이제 극우적으로 이렇게 또 변하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뭐 공화당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특히 이 극우 쪽으로 쏠린 그런 후원 단체에다가 막 후원 엄청나게 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극우 쪽에 쏠린 그런 사람들이 이 X에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X를 본다고 하면은 좀 이 오른쪽으로 쏠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이렇게 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좀 말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좀 인간성도 좀 이제 더러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싫어하다 보니까 X에서 좀 많이 이렇게 또 빠져나왔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 X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보이콧 같은 것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X의 밸류에이션은 트위터였을 때보다 한 80%가 깎인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개 작사를 냈네요. 그러면서 오늘 이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국제 유가 4% 정도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렇게 4%나 폭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이란에 있는 석유 시설에 지금 이 공습을 이렇게 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돌자마자 국제 유가는 4%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지금 현 정부에는 좀 나쁜 것이거든요. 다시 말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한테 좀 이제 나쁘게 이렇게 또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은 카말라 해리스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좀 이제 대선이 끝난 뒤에 좀 이제 난리를 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생사를 이렇게 또 넘나드는 그런 이제 전장에서는 그런 거 생각을 할 틈이 없겠죠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